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북한 백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저녁,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백신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활용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모더나 백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도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우리 국민보다 우선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문재인 스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월 15일 마드리드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2년 전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빈 방한에 답방 성격으로 이루어졌으며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한국의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드리드 시청도 방문했는데요. 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마드리드시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뜻한다며 황금 열쇠를 선물했고 교류 확대를 청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재명, 이준석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6월 15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한 법안으로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이준석 대표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다.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델타 변이 확산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가 전 세계 74개국에서 확인됐고 앞으로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21일 시행하려던 방역 규제의 전면 해제를 7월 19일로 연기했는데요. 현지 시간 6월 15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7,742명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FDA 국장은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며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런닝맨, 결국 눈물 바다가 돼버린 마지막 인사, 이광수 마지막 편. 두 번째 영상은 보물섬 채널의 머니게임. 세 번째 영상은 대한민국 대 레바논, 피파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하이라이트. 네 번째 영상은 픽시드 채널의 헬창들의 단톡방에 숨은 가차 찾기. 다섯 번째 영상은 브레이브걸즈의 썸머 퀸. 여섯 번째 영상은 매일경제TV의 염승환의 담대한 예측. 일곱 번째 영상은 김국진TV의 이 여배우가 여기에. 여덟 번째 영상은 문명 특급 채널의 애프터스쿨 뱅. 아홉 번째 영상은 캡틴 손의 에릭센을 향한 세레모니. 동료애가 돋보인 레바논전 하이라이트. 열 번째 영상은 도장TV의 온가족 총출동 연우의 생일 파티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거리두기 조정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면 시행에 앞서서 중간 단계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행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될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아마 6명까지만 허용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1, 1.5, 2, 2.5, 3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를 1에서 4단계로 줄이고 이러한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일단 6인까지만 만날 수 있게 해주더라도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자주 안 만나는 편인 저도 지금 이 정도인데 그동안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던 분들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계실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집단 면역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한국에 빠르게 전파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이 먼저 선행된다면 한국은 큰 탈 없이 델타 변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 16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